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청와대 여야 5당 오찬 회동까지 오늘 짚어야 할 전국 현안이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경선에서 신진 세력이 돌풍을 일으키며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주요 현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데 일단 먼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호수 후보자는 그 금감위원장, 그 공정거래위원장, 또 권익위원장 이런 물망에 오를 정도로 그 본인의 직무 능력, 그 다음에 사적 이익보다도 공공적 활동 능력 이러한 것들이 좀 입증되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법무부 차관으로서 또 법무부도 잘 알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 또 검찰 개혁에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루라도 투입이 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이 정권의 핵심 자리에 물망에 올랐던 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친정부 인사 아니냐.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 이 집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각종 수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검찰인데 과연 정치 중립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저희가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있어서 김호수 차관이 최종 승인을 했다라는 그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과연 검찰총장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그만두고 8개월 쉬는 동안 법무법인에서 정관예우로 월급을 2,900만 원을 받으셨다는 것도 일반 국민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가 힘들고 또 22건 수임한 사건 중에 5건이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아빠 찬스로 아들이 공기업에 입사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입사 지원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쓰는 란이 없는데 굳이 3개월 전 입사 지원서를 찾아서 거기다가 아버지가 북부지검 검사장이다라는 것을 쓰고 채용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검찰총장으로서 집권 말기에 공정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총장으로서는 많이 자질이 부족하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초반에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그 친정부 인사라고 하는 유일한 근거가 차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입니다. 무슨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이런 것을 이해하는 분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오히려 적대적인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뭐 아빠 찬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자식의 어떤 입사 이런 것에 관여해서 그러한 어떤 부도덕한 자질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그 검사장이라는 직위를 거기다 버젓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검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전반적으로 총평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차근차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호수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 있으면서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선임계 제출하신 이후에
검찰청에 찾아가서 구두 변론한다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법에 보면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 활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의뢰인들의 그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요. 뭐 두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이나 관여한 게 없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정은 하겠지만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고 또 많은 일반 국민들이 사기로 피해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1조 원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었고 이것이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연루설까지 나오면서 권력형 비리 게이트 사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많이 됐던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을 법무부 차관 시절에도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또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가서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수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또 공직을 하실 개연성이 있는 분이었다면 좀 신중하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소속된 로펌에서 수임된 사건을 변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우리가 뭐 법안이 올라오면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로펌에서 수임된 사건이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법적으로 수임을 했느냐 또는 뭐 부도덕하거나 뭐 파렴치한 그런 피의자들을 변론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지적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본인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몸통을 수사한 그러한 몸통을 변론한 그런 결과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는 네. 계속해서 이 사건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 사건이라고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정부 정권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정말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본인이 사건을 수임해서 변론까지 했던 사건인데 만약에 검찰총장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 정부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참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오늘 청문회 관련된 논란이기 때문에 그 김호수 후보자 쪽의 그 해명, 오전에 나온 해명을 추가로 좀 전해드리면 앞서 그 황보 의원님께서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의혹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전에 김 후보자는 차관 재임 시절에 남부지검으로부터 라임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단 해명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그 야당 입장에서는 여권에 좀 그 편향돼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그 여권 관련 이른바 여권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 정부의 국무위원들 그만 봐도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친정권 인사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 그런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해 왔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분이고 물론 뭐 일을 잘해서라고 하셨기는 하지만 네. 저희는 그거보다는 이 정부에 그만큼 코드가 맞는 인사다. 그리고 네,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일단 그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관련된 그 브리핑을 좀 그 전해드렸는데 잠시 뒤엔 민주당이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먼저 듣고 나서 두 분 의원님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대표들께서 진지하게 또 이런 사실 오늘 회동은 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그 외의 사안에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국회 관련 사안까지도 언급을 하셨고요. 대통령께서 최대한 답변을 하시고 혹시 답변이 안 된 것들은 추후에라도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송영길 당 대표께서는 모두 발언하시고 그 비공개 장소에서는 이선호 군 등 산재 사건 관련해서 근로감독관 지자체와의 협력 문제에 관련돼서만 언급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당대표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공식 브리핑은 하지 않고 뭐 다른 당대표들께서 뭐 김기현 당대표가 직접 아마 브리핑을 좀 하신 것 같고 정의당은 대변인이 지금 뭐 백브리핑까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오늘 회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 상황 언급하셨다는 거는 상임위 배분 문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국회가 교착 상태에 있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관심 좀 가져달라 이런 것과 관평원 등 세종시 특별 공급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관심 가져달라. 기타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도 국회 문제거든요. 그것도 또 얘기를 재차 강조하시면서 뭐 그런 문제 등 방미와 상관없는 국회의 문제까지도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셨고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하셨습니다. 최종 특검과 관련해서 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국회 문제는 김기현 대표나 야당에서 하셨겠죠.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협의하거나 논의해야 될 문제를 오늘 얘기하실 그런 네.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그 국정조사 문제 언급 안 하셨어요. 인권재단 문제는 정무수석이 국회 추천이 있으면 국회 추천 빨리 그동안에 또 방심이 이사 추천 문제까지 해서 해달라고 그랬고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지체를 한다든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다. 국회에서 여러 문제를 풀어오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관련된 절차는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총리께서 이제 불법성 문제까지 따져보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특공 문제 언급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네. 그럼 전작권 관련해서 대통령 혹시 뭐 답변이 있으십니까? 전작권 관련해서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얘기를 하셨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일종의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시고 다만 그 귀속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된다. 이전에 우리가 연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조건부 연기인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앞서 국민의힘에 관련된 공식 브리핑을 들었고 조금 전에는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 기자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간에 끊겨서 죄송합니다. 앞서 그 정치적 중립성 논란 김호수 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네. 계속 해주시죠. 제가 덧붙여서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에 2번이나 추천을 했는데 최재형 원장께서 거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인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그 걱정,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관으로 재임하실 때 조국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제안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수완박 뭐 이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들과 함께 이 합을 맞춰서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가 떨어져 계신 분이니까 과연 이 검찰 조직을 잘 아울러서 이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또 아주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 의원님 반론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묻고 자료들을 조사해 봤을 때 그동안 김호수 후보자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정치적 편향과 관련해서 단 한 차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직인데 이게 뭐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을 이제 친정부 인사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자칫 이것이 굉장히 좀 정략적 의도로 비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4.7 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승리를 한 이후에 좀 도취해서 좀 무리수를 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시절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정치 중립 이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윤 총장이 검찰로서 정치적 언행을 할 때마다 오히려 그걸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의 주장이 굉장히 좀 정치적 주장으로 좀 비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윤석열 총장을 그 사건에서 조국 사건에서 배제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장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배제하자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건 본인도 얘기했고 또 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단지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팀을 중립적으로 잘 꾸릴 것인가라는 논의한 정도는 있지만 윤석열 배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앞서 두 분께서 자연스럽게 검찰의 그런 수사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관련된 입장이 또 오늘 오전에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좀 듣고 오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찰이 6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것도 못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법과 그 제도에 맞게 검찰의 권한이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검수완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인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의견 수렴 중입니까? 뭐 그런 취지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수렴 중이다 이런 그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 일단 앞서 그 초반부에는 황보 의원님께 많이 발언권을 좀 드려서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검찰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수사와 기소권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권력 체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이렇게 했고 이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또 여야도 결국은 이 부분에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6대 범죄에 대한 그 검찰 수사의 기능 이 부분들을 논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수사 기소권의 분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그 대검 예규에서도 이런 검찰 수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규를 법기화하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쟁점들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다른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들 공기업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준비된 녹취가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역시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아들이 다니던 곳 그 양식에 응모 양식에 가족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가족 사항에 하필이면 부모 그 직업을 적게 돼 있고 근무처가 적게 돼 있고 일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서울 북부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또 고지고대로 대학교 4학년짜리니까요. 그걸 적은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취업이나 그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네, 이번에 황보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입사 지원 같은 걸 할 때 되면 요새 거의 컴퓨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양식에는 우리가 최근에는 뭐 학력도 블라인드로 하고 뭐 부모의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부모님 직업을 적는 난이 없는 게 그 당시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3개월 전에 바뀌었는데
굳이 3개월 전 양식을 어디서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 아버지가 검사장이다라는 걸 쓰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인사청문회 때마다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타깝고요. 일단 본인이 취업 과정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이런 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본인이 검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버젓이 적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양상시키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이 불법적으로 그 입사 원서를 이렇게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당연한 상식적인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 김호수 후보자가 자식의 입사에 개입을 해서 부당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자질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고요. 3개월 전에 그게 바뀐 것이면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바뀌었는지를 알고서 공격해야지 이것을 자칫 별 근거도 없이 자식까지 공격을 해서 또 다른 뭐 공정성의 논란으로 이걸 야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뭐 전화를 하신 적이 없다, 부탁을 한 적은 없다, 뭐 사실 뭐 그렇게 해명을 하시니까 저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써도 될 것을 기재함으로 해서 그것이 분명히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회사에 좀 것이죠. 물어보셨어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요? 뭐 거기에 우리 가가지고 그건 입증을 하고서 제가 얘기를 청문회원이 해야지. 아니니까요. 그것이 네. 근거가 네. 없는 상태에서 네. 자칫 얘기하는 무조건 것은 근거가 굉장히 없다라고만 정치적 하실 공세가 문제는 되죠. 아니신 제가 것 그러면 같습니다. 두 분 그 말씀이 좀 계속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그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그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채택 여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후에도 물론 인사청문회가 계속 되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닙니까? 지금 뭐 청문회 과정을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아마 고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선거에 이긴데 도취돼서 지금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국민적 심판을 받고도 아직까지도 그 오만함을 또 독선을 벗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협조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데 만약에 채택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선? 예, 그것은 뭐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단지 저희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항상 국민들의 냉정하고 엄격한 눈높이를 중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지난번에 분명히 그 협상 과정에서도 장관 인선 후보자의 문제점들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렇게 논의하다가 김부겸 총리까지 국민들이 볼 때 별 문제 없다라고 대부분 인정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4명까지 부적격하다. 그래가지고 보이콧을 하고 이런 과정은 우리가 독단으로 가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본인들이 나중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국민들에게 이제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하자라는 우리 특히 초선들은 그런 행태를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쟁점 둘러싸고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추가되는 내용은 저희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의미를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여야 협치, 그다음에 청와대와 정가의 협치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네. 국민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그 초청을 했었고 야당 인사들을 초청을 했었고 함께 하고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단독으로 보겠다. 다른 야당 대표하고는 같이 안 보겠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임으로써 그동안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함께 모여서 중요한 국정 논의도 하고 또 이번에 방미 성과도 같이 논해서 앞으로 실행 계획들을 같이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2018년도 8월 달에 대통령이 그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치 이제 이런 그 만남이 성사 안 된 게 우리 고 의원님께서 또 이제 야당 탓을 하시는데, 물론 뭐 저희가 단독으로 만나자고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당까지 다 아울러서 이제 만나는 거는 상설로 하고, 또 수시로 여야가 또 야당의 대표를 대통령이 못 만나실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치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만남들이 약속하신 것처럼 상설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하다면 더 수시로 만나고,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협치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주제를 하나 또 바꿔서 그 황보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이 있는 당이어서 일단 그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뽑는 그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신진 인사들의 뭐 어떻게 보면 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개혁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는 과정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젊은 당 대표가 전면에 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들은 저희 초선 내부에서 오랫동안 또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또 용기를 내셔서 출마해 주신 김웅 후보나 또 김은혜 후보, 또 원 외에 있지만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저는 같은 젊은 사람이고 또 초선으로서 굉장히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돌풍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건 굉장히 저희로서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긴장하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런 현상들은 뭐 이준석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국민의 힘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기존에 뭐 그 여러 가지 뭐 초선 의원들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영남당이라든지 또 뭐 보수 이렇게 극우 이미지라든지 태극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좀 혁신적인 보수의 모습들을 좀 보여나갔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제 요게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기를 저희들도 바라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내부에서 그런 그런 새로운 흐름에 대한 거부 움직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국민의 한 후보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적으로 바람직한 보수의 모습으로 당이 변화한다면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얘기까지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